자, 12번 보면 신앙원 사주가 공통적으로 원하고 희구하는 것은 식상, 재성, 관성, 순이며 신약한 사주가 공통적으로 희구하는 것은 인성, 비겁, 양인을 원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 원인 이해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신왕이에요. 그럼 내가 힘이 세요, 안 세요? 힘 세죠? 내가 힘이 넘치면 뭐예요? 내 기운을 빼내야 되잖아요. 기운이 왕성하니까. 그러면 자, 내가 있어요. 아, 내가 강해요. 신왕이에요. 신왕한데 자, 신왕한데 내가 기운이 세면 어떻게 되죠? 아, 생, 식. 내 기운을 빼는 게 뭐예요? 식상이죠. 아, 생하는 거잖아요. 아, 생식. 그래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해요. 활동을 많이 하면 뭐가 생겨요? 결과물은 뭐다? 재성이죠. 그러면 식생재. 그죠? 식생재. 그다음에 재성이 이제 돈이 많아지면 뭘 살 수 있어요? 관을 살 수 있죠. 명예를 얻거나 벼슬을 살 수도 있죠.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명예도 없고 저기 벼슬을 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생관계예요. 결국은 내가 힘이 넘치고 왕하면 내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식상으로 나오고 식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재물이 생기고 재물이 많이 생기면 명예가 얻어질 수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하죠. 그러니까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그다음에 관 다음에 뭐예요? 관생인. 그 인생은 다시 뭘로 가요? 나 이거죠. 인생아. 우리가 이렇게 이거 외웠었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 자, 이번에는 내가 약해요. 그럼 내가 약하면 뭐예요? 나를 생겨준 사람이 누가 있어야죠? 어머니죠. 우리가 힘들고 올 때 어딜 가요? 부모님 찾아가죠. 그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쵸? 부모님. 인성을 찾아요. 부모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지해요? 이 비견. 비견이 뭐죠? 형제라고 했어요. 겁재는 형제는 형제인데 성이 다른 거. 그쵸? 어쨌든 가장 우리가 힘들면 약하면 찾는 게 어머니, 인성.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마저 없으면은 그나마도 깡패 같은 뇌에 힘센, 힘센, 저기, 뭐죠? 형제를 찾는 거죠. 그렇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지에 있는 겁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나라가 힘이 약하면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도 돌아가고 안 계시면 비견, 형제를 찾고 그것도 없으면 평상시에는 도움도 안 되고 나만 괴롭히던 깡패 같지만 그나마 그래도 피부치가 났다고 양인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 격국용신의 등급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상격, 중격, 하급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상격인지. 자, 상격. 상격은 군왕신왕.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왕하고 신, 황. 신도 왕하고. 그러한 격에 재관인, 재성, 관성, 인성은 좋은 거죠. 등의 길성, 희신이 있는 격이고 중격은 군왕, 군약, 신왕. 내가 일주가 약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힘이 세요. 신하가 힘이 세요. 나는 약한데 신하가 세요. 그러면은 나를 생겨해 주겠죠. 일주를. 가장 좋은 거는 나도 힘이 세고 내가 부리는 사람도 힘이 세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힘은 약한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이 돈이 많아서 막 도와줘요. 그러면 그나마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를 생존하는 희신이 있는 격이고 합격은 뭐예요? 나도 약하고 신하는 왕한데 기신이 있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신이 있거나 군왕 신약 나도 약하고 신하도 약하고 그래서 격국용신을 극지하는 기신이 있는 경우 즉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꺼려하는 거잖아요. 꺼려하는 거. 이 꺼려하는 신이 있다. 껄끄러운 신하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군이라는 것은 일주를 말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용신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격인 신왕이라는 것은 일주도 강하고 격국용신도 강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하고 건전하니 좋은 명예를 할 수 있겠다. 즉 신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령을 얻어야 되죠. 원령을 얻어야 돼요. 태관 너무 많거나 불급 부족하지도 않고 투관되는 뭐예요? 천간에 이렇게 나와야죠. 투관되어서 상하지 않는 거. 그렇죠? 상해버리면 안 되겠죠? 상태로서 길용신에 따라서 오행의 생극이 적절하면
상격으로서의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상격을 보겠습니다. 자, 상격은 가계나 근기가 튼튼하고 그릇이 큰 것을 말하며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한 복덕이 숨어 있는 것을 말한다. 좋은 말이죠. 상격 중에서도 격용이 건강하고 혼잡되지 않는 신앙한 사주가 으뜸이고 격용희가 건강하더라도 신약한 경우는 중간이고 격용희가 뚜렷한데 혼잡된 사주가 상격 중에서도 격이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격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주는 격용희, 격국과 용신의 희성이 건전하고 신앙한데 시에 있는 경우고, 격용희가 건전한데 한 가지가 결함이 있는 경우와 격용희가 혼잡되거나 신약 신강의 조화를 못 이뤘을 때가 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풍족한 집안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거나 못 쓰고 산다. 자, 합격 중에서도 일주가 중화를 이루지 못해서도 격용이 약하게 남아 있을 때는 집은 없어도 자가용을 굴리는 등 잘 쓰고 사는 경우가 있고, 일주가 중화를 잇고 격은 있을 때 용신이 없을 때가 다음이고, 파격 깨져버렸어요. 격이 집이 풍지박살 나버렸어요. 파격. 그러면 용신도 없고 윗신도 없으면서 일주가 극신약하거나 연월상에 귀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가 가장 나쁘다.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격국 용신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활동 무대와 일터로서의 직장이나 사업 장소와 같다. 그래서 사회성, 사주의 사회성을 의미한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내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감당하는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희신은 뭐냐면 용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해당하는 일간의 희망사항의 요구 조건이다. 아무튼 바라는 거니까 요구 조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안 좋은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용신을 괴롭히는 거.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잡음이나 구설이다. 자, 격국이 몸이라면 용신은 마음이요 정신일 것이다. 격국이 차례라면 용신은 차체라면, 격국이 차라면, 차라고 할게요. 차라면 용신은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격국이 그릇이라면 용신은 당연히 쓰이는 용도와 위치다. 격국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성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매한 거죠. 그 사주가 관을 표방하고 있는지, 재성, 돈을 표방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격국이 성립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일 또한 확실하지 않거나 직업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격국은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성격도 되고 파격도 되는 등 변화한다. 이건 이해하시죠? 자, 이 격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운은 몇 년마다 오는 운이라고 했죠? 10년마다 오는 운이라고 했어요. 근데 10년마다 천간과 지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대운이 내가 그동안 필요했던 것을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면 좋아지고, 내가 좋았는데 내 좋은 것을 대운이 와서 깨버려요. 그러면 역시 내 사주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대운은 10년마다 오는 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1년마다 오는 운은 뭐다? 세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운도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만약에 사주가 만약에 자, 너무 올렸나요? 이게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사주가 차다.
대운은 뭐다? 도로다. 그래서 차가 예컨대 티코, 옛날에 티코면 별로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응해서 예컨대 에쿠스가 있다. 그러면 티코가 사주가 그렇게 좋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대운이 흘러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면 사주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대운을 잘 흘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차가 잘 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에쿠스지만 이 대운이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예컨대 자갈길, 비포량도로 이런 걸 달린다. 그러면은 에쿠스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는 있겠지만 역시 티코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만큼 좋지 않다라고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역시 이 격국이 여기보다 격국이 차다. 그리고 용신은 뭐다? 용신은 도로다 그 말이에요. 기사 그런 것처럼 이 여기 용신은 그걸 운영하는 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격국도 중요하지만 용신도 또한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격국이 뚜렷하지 않거나 성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는 일 또한 확실하지 않거나 직업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격국은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성격도 되고 파격도 되는 등 변한다. 또한 격국이 혼잡되었거나 산란하면 한 가지를 끈기 있게 못하거나 한 가지 일에 만족하지 못해 직업파동이 많거나 스스로 일을 만들어 고통을 받는다. 용신은 연월상에 있는 것이 낫고 지지에 있는 것은 격이 떨어진다. 연월상에 있는 것이 낫고 즉 이 천간에 있는 게 낫고 지지에 있는 것은 격이 떨어진다. 연월의 간지가 격국과 용신을 해치지 않을 때 길한 것으로 보는데 연월에 격용이 있어야 과장급 이상의 중격 공무원이 되고 될 수 있다. 연과 월에 기신이 있으면 상격이 될 수 없는데 연월에 역부용신도 없는 것이 좋다. 역부용신은 뭐예요? 누르는 거죠. 또는 생조하는 거. 일주를 도우면서 격용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연월에 기신이 되어 격용을 해칠 때는 그릇이 작아져 제야 섬유밖에 못된다. 연월에 기신이 되어서 격국과 용신을 해칠 때는 그릇이 작아서 제야의 섬유밖에 되지 못한다. 즉 연월에서 도와주면 실력이 있는 윗사람이 이끌어주는 현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연월은 뭐죠? 우리가 조상, 부모, 형제 또는 자기를 끌어주는 상사, 뭐 선생님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윗사람이 끌어주는 형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월에 좋은 신이 있으면 용신은 암장된 것도 쓸 수 있으니 쓸 수 있으나 용신이 없으면 소인이거나 빈천하다. 그래서 용신은 뭐 우리가 앞에서 뭘 꺼내서 지장간에 있는 것도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암장된 것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격국에 기신이 많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기신을 따라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기신이 많으면 극제해도 역시 기신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기신이 많으면 아무리 눌러도 그렇게 기신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또한 기신의 오행에 따라서 성격도 많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가 기신일 때는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왜 화가 기신이면 왜 예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행 배석도 배웠었죠? 오행 배석도 자 한번 같이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자, 우리가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있었죠? 자, 목은 뭐죠? 인이죠, 인. 화는 뭐예요? 예의예요, 예의. 여기 예의라고 돼 있잖아, 예의. 예의. 토는 뭐죠? 믿음직하자죠. 신용이죠, 신용. 금은 뭐죠? 의리죠, 의리. 의리. 수는 뭐죠? 지혜죠, 지혜. 우리가 오행 배석도에서 배웠죠. 그래서 화가 기신일 때는 화가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는 결국은 화가 기신 역할을 하면 예의가 없는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격국은 운의 흐름에 따라서 성격도 되고 파격도 되며 변격도 된다. 그러니까 사주가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다는 거죠. 대운에 따라서 세운에 따라서 또 어떤 운에 따라서 그게 격을 이루기도 하고 또는 격이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격이 변형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신강한 경우에는 운이 바뀌더라도 직업적인 면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일단 사주는 기본적으로 신강한 게 좋아요. 신강한 게
본인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웬만한 바이러스 와도 끄떡도 안 하죠. 그렇죠? 우리 뭐 코로나라든가 감기 이런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 잘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하고 봐야 된다 말이죠. 신강하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약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운을 따라 변한다. 그래서 본인이 강하면 그 외부의 웬만한 자극에 의해서는 크게 본인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약하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본인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냐면 이게 신약한 경우예요. 신약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운에 따라 변한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남의 다른 환경적 요소라든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거죠. 자, 격국이 충되거나 합할 경우 격국 자체보다는 합충의 육신을 잘 살펴야 된다. 합충할 때는 잘 봐야죠. 합과 충을 잘 봐야 된다. 변화하는 육신을 따라서 직업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고쳐야 된다. 그렇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 다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가 격국 용신에서 직업을 정하는데 원래는 격국에 더욱더 비중을 두어 직업을 추리하지만 격국이 미약하고 용신이 더 강할 경우는 격국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강한 용신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격국 용신이 뚜렷한 상격이나 중격은 직업의 판별이 쉽고 이론대로 잘 적용되나 하격이나 파격에서는 격국 용신으로 직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격은 상격이 없다. 가격 뭐예요? 가짜격이죠. 가짜격. 월에서 격을 정하지 못하면 무조건 가격이라 생각해도 좋다. 이 가격은 뭐다? 월에서 정하지 못하면 월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월에 월지가 천간에 투출되거나 그게 안 되면 월지의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출되는 이게 뭐예요? 전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격은 좋으나 용신이 약하면 결실이 없거나 적다. 용신은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이 부실하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격국은 뭐냐면 격은 이제 외관이에요. 외관.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격은 외관. 사회성이니까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는 거. 용신은 실속, 내실에서 내적으로 굉장히 실속 있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 격과 용신이 골고루 좋아야 되겠죠. 격국이 건왕하고 용신이 없으면 자, 격국이 건왕하고 용신이 없으면 명문 출신이라도 써먹지 못하고 그러겠죠. 자, 격국이 건왕하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 괜찮아 보여요. 사회성으로 집안이 좋아 보이고 뭐 그런 있지만 용신이라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명문가 집안의 자식이 능력이 없어서 과거급제 못하고 사는 거 그런 것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문 출신이라도 써먹지 못하고 격국이 약하더라도 용신이 강하면 무학이라도 크게 써먹을 수 있다. 자, 격국이 약하면 뭐예요? 집안이 별 볼 일 없는데 그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그 용신이 강하면 그 사람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출세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격국이 불분명하거나 일주가 약하고 격용도 다 약할 때는 희신 또는 억부용신을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종격은 뭐라고 그랬죠?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가는 거. 근데 종제격, 종살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는 뭐 정역 이제 그거는 정자가 붙은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기운으로 따라가는 거 뭐라고 했어요? 목은 뭐라고 했죠? 목은 화는 뭐라고 했죠? 금은 종역격, 토는 가색격, 수는 뭐라고 했죠? 윤학격. 이런 식으로 가죠. 목은 곡직격. 곡고 자른다고 곡직격이라고 했고 화는 뭐라고 했죠? 불꽃이 올라오는 거 염상격이라고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격국이 불분명하거나 일주가 약하고 격용도 다 약할 때는 희신 즉 억부용신을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종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따라가고 합격도 변화하는 거죠. 뭐 갑기합토 뭐 병신합수 이런 거 있었죠. 그 5가지가 있었죠. 그걸 포함한 걸 이런 것을 외격이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 체제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인 바 현재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우선화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진격이 아니면 되도록 격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십신에 관한 거.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저기 외격에서 특별한 몇 가지 그런 것만 좀 기억하면 되지. 그 모든 격의 종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굳이 알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격에 대비되는 게 외격이에요. 외격에는 정격과 확격이 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끝났나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